자, 오늘 그 메세라에서 비만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체중 감소율 이런 것도 나오긴 했는데 뭐 인벤티지랩 투자하는 입장에서 뭐 그런 건 썩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뭐 비만 치료제라는 게 지금 각 뭐 신물질이나 2중이나 3중이나 막 발표를 해봤자 1년에 살 빠지는 게 한 20%좀 넘든지 뭐 그 안에서 깔짝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벤티지랩이 무슨 펩타이드 개발회사도 아니니까 뭐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메세라의 월 1회 결과라는 걸 보게 되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0 12주차까지는 계속 주 1회씩 그 주사를 맞췄어요. 각 스텝별로 용량의 차이는 있는데 여기도 무조건 12주차까지는 주 1회를 맞췄습니다. 용량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또 용량을 좀 쪼개 놨네요. 저용량부터 중간 세부 용량을 했고 여기서 이제 12주차부터는 약간 용량이 뒤에 실험에서는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요거는 이 중용량 정도로 이제 저용량 정도로 보이는 거고 저중 이렇게 인제 실험을 설계를 한 것 같아요.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 인제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이건 완전한 이제 월 1 회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인제 그럼 여기서 인제 얘들이 자랑하는 헤일로라는 애 플랫폼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보시면 이겁니다. 매트 0997에 대한 그 약물 투입량에 대한 반감기를 곡선이에요. 처음부터 그 약물을 딱 주입했을 때 갑자기 약물 혈중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상당히 선형적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 약물 용량에 따라서 투입한 만큼 올라가고 유지되는 기간은 상당히 좋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될까? 그렇죠. 여기에 이 약물의 초반 방출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반 방출 때문에 임상 설계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완전한 월 1 회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 카무루스입니다. 세마글루 밀라이릴이랑 계약했다고 해 놓고 지금 세마글루타이드 임상을 하고 있는 애들이죠. 좀 특이한 애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1 회. 얘들은 2 주 제형짜리 주사를 2번 주사 후에 월간으로 전환됐어요. 지금 어센디스 파마 같은 경우도 임상 지금 뭐 설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거의 인제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지질 기반이나 링커 기반의 비만 치료제들이 대부분 이런 초반 방출 제어 때문에 초반부터 월 1 회로 가지 못하고 중 초반에는 용량 증징적인 주 1 회랑 섞어서 쓰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임상 1 상부터 월 1 회로 설계할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두말하면 입 아픈 거고. 근데 여기서 인제 용량을 표준 용량으로 갈 건지 저용량 고용량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인제 임상 설계를 하냐가 인제 중요하겠죠. 물론 미니피그 실험의 약동학 데이터로 봤으면 그냥 초반부터 표준 용량으로 꽂아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임상 1 상은 용량 선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용량을 나눠서 인제 실험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존하는 지금 나름대로 빅팜 장기 제형의 빅팜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2 세대 제제들 제형들 다 주 1 회와 혼용시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마글루타이드 어센디스 제형으로 월 1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주사를 중간에 주 1 회와 1 회하고 혼용하는 요법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서 인제 인벤의 제형이 월 1 회부터 시작이면 이게 뭐가 됩니까? 계량신약이 되죠. 제네릭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랑 그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그 복약 편의성이 좋은 거예요? 당연히 인벤티지랩의 복약 편의성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렇게 되면은 어센디스 파마의 그 어떤 제형을 써 갖고 특허를 방어하려고 했던 전략이
노브 디스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허 방어가 안 됩니다, 이러면은. 왜냐면 제형과 이제 혈중 농도 이런 거 다 따지게 있지만 제형 자체가 지금 주 1회 요법하고 월 1회로 시작하는 애하고 제형이 완전히 틀려 버리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우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벤티지 랩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지금 어떤 그 메세라도 좀 기대를 하긴 했는데 얘들은 좀 약물의 용량을 어떤 그 퍼포먼스 같은 거 되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헤일로 같은 그 약물 전달 시스템은 카모루스와 어센디스랑 별반 차이가 없다. 예,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약물의 반감기를 유지하는 능력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약물의 기본 단위의 용량이 되게 커요. 이게 혈중 농도 단위가 크기 때문에 옆으로 기는 이 변폭이 작아질 뿐이지 이 단위 자체가 워낙 커서 그렇게 보이는 착시 효과를 가산한다면 카모루스의 기술과 그렇게 별반 다를 바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여기서 한번 이걸 봐야겠죠. 자, 바로 이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형적으로 되게 우수한 제형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니피그, 예, 초반 방출이 없고 용량 증진적으로 일주일서부터 거의 막 그 용량 28일까지 변폭이 적은 이런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계속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마글루타이드 제제나 터제파타이드 같은 경우도 좋은 퍼포먼스가 되고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데이터들 뭐 카모루스나 어센디스 파마나 지금 헤일로 제형을 보셨겠지만 메세라 그러니까 이것만한 제형이 지금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 1회에 여기 초반 방출 보이시죠? 주 1회 제형에 이 초반 방출이 뭐가 되냐면 이게 위장관 부작용의 원인이 되잖아요. 주 1회에서 이걸 완벽히 극복한 1개월짜리 제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마이크로스피어 계열에서 이제는 인벤병은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의 여기 있는데 근데 이거 뭐 펩트론 얘기 이제 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한번 뭐 다시 뭐 상기를 좀 시켜드리면 제가 이제 그 펩트론의 그 제형 같은 경우는 써먹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PT403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주사를 2번 한 거라서 약동학적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주사 2번 한 겁니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거는 무슨 제형인데 이렇게 그 좋아 보이는데 왜 못 쓰냐라고 하면 여긴 이래서 못 쓰는 거예요. 이걸 다들 모르고 계시는가 본데 1주 지속형에서 그 뭐지? 퍼포먼스 약물을 옆에 꽂았잖아요. 레퍼런스 약물 옆에 꽂아 놨잖아요. 그럼 펩트론 1개월의 지속형이 최고 혈중 농도가 여기까지 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이 그래프를 내놓은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1주 지속형 같은 경우에는 초반 그 뭐지? 초반 약물 방출이 부작용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1개월 지속형이 이 혈중 농도 끝까지 가는 모습을 데이터로는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건 릴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데이터를 약동학 데이터를 꺼내 들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남는다니까. 어.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약물 혈중 농도가 막 여기까지 올라가고 쭉 떨어지는 모양은 똑같이 보이지만 이거를 인벤티지 랩 이 약동학 데이터와 비교를 해 보면 퍼포먼스 약물 대비 이게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레퍼런스 약물 대비 혈중 농도가 이 버스트를 극복한 이 농도까지 올림으로써 적어진 부작용. 이런 이 넓이를 길게 유지하면서 함으로써 약물의 생체 이용률이 더 높아진다는 걸 이 그래프 하나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약동학 그래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G2G 바이오의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래프나 G2G 바이오의 그 그래프로 표시하지 않은 이 터제 파트의 이 삐뚤삐뚤한 약동학 데이터나 또 갑자기 뭔가 또 약물 탑재량을 막 늘려 갖고 이렇게 막 해서 뭐 자랑을 하는 G2G 바이오는 얘는 지금 뭘 자랑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이터들과 그리고 이 보세요. 일주일 제형과 똑같이 약물 혈중로를 똑같이 그려 놓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부작용이 똑같이 난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걸 누가 1개월짜리 이걸 쓰겠냐고. 어?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보 병신으로 봤으면 이런 데이터를 그래프를 꽂아 놓고 옆에 휴먼 PK 릴레이션십 해 가지고 "저희 약물 우수하죠."라고 자랑을 합니까? 예? 이 8살짜리 지능도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면. 근데 엄연히 또 이런 데이터를 들고 나와 가지고 이래서 뭐 빅팜이 가져간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얘기가 딴 데로 샌 건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약도학 데이터를 보는 눈들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인제 물론 시총에서 지금 3 위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얘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자, 오늘 메세라의 그 임상 실험과 이제 비교를 해 봤어요. 스타트부터 이제 뭐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상 설계에서 시작이 딱 들어가면은 대부분 어떻게 설계하는지 이제 임상 IND를 시청하면은 그 주위 제약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월 1 회부터 초반에 스타트하는 회사랑 월 1 회를 초반에 스타트하지 못한 회사로 나뉘게 돼 있어요, 지금. 그쵸? 복약 편의성 면에서 주 1 회를 계속 맞으면서 중간에 꽂아야 되는 애들하고 틀립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이게 왜 중요한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비만 치료제는 중간 약물 체인지가 안 돼요. 뭐냐? 내가 만일에 터제파타이드를 맞기로 결심을 했어요. 터제파타이드 맞다가 다른 어떤 뭐 갑자기 장기 제형을 다른 펩타이드를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마글루타이드 3개월짜리 이때 그럼 터제파타이드를 다 맞은 다음에 3개월로 바로 3개월 세마글루타이드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펩타이드 계열의 그 비만 치료제는 락인 효과가 강해요. 사용자를 가두는 효과가. 그래서 그럼 사용자를 가두는 효과가 강한 데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복약 편의성. 그죠? 두 번째가 부작용이잖아요. 그것도 뭐가 있습니까? 효과가 효능이 있겠죠? 그럼 세마글루타이드의 복제약만 보더라도 복약 편의성과 부작용 효과, 효능은 다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약 편의성이죠. 그럼 주 1회를 맞는 애들이 부작용이 적을까? 월 1회 맞는 애들이 부작용이 적을까요? 당연히 부작용은 월 1회를 맞는 애들이 부작용이 더 적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 1회가 아무리 저용량이라도 초반에 방출되는 그 약물 방출량 때문에 초반에 용량을 쪼끔만 이제 저용량에서 조금만 한 단계 올려도 첫 주에는 무조건 힘들고 부작용이 난다고. 근데 이거를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인벤티지 랩에 1개월짜리를 딱 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이 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스타트가 무조건 중요한 게 됩니다, 비만 치료제는. 자, 그럼 중간에 이거 제형이나 약물을 바꾸게 되면 어떤 경우를 거쳐야 되느냐? 내가 몸 안에 있는 혈중 농도를 쭉 빼는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약물 체인지를 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휴지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락인 효과가 상당히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인제 우리는 뭘 노립니까? 과연 그럼 노보노디스크가 과연 어센디스 제형으로 특허 방어를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센디스 제형으로 특허방어를 할 수 있나? 아니면 뭐 세마글루타이드를 접고 그냥 카그리세마나 이런 걸로 넘어가서 뭐 식물질로 어떤 걸 퍼포먼스를 하게 하려고 할까라고 생각하면 이 세마글루타이드 고용량까지 시험을 해 놨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날고기는 약이 나와도 약물 가격이 싸진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를 이기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지금은 물론 뭐 아직 오래오래 가지 않은 사이니까 뭐 마운자르가 더 효과는 좋아서 이제 마운자르를 맞을 텐데 곧 복제약 풀리면은 뭐 가격으로 상대가 되겠어요? 그러면 터제파타이드도 가격을 확 내려야 될 건데 아무튼 말이 좀 장황해지긴 했지만 지금 가장 최신 임상이라고 보는 이 메세라의 경우도 자사의 그 하일로 시스템을 이용한 임상 설계를 보아하니 주의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부터 올 상반기에는 인벤티지 랩의 이제 장점이 드러날 겁니다. 이걸 가름할 수 있는 게 임상 일상 설계예요. 설계부터 이제 월 1회로 가면 상당히 퍼포먼스 대비 어떤 부작용도 상당히 좋아지겠죠. 자, 참고로 이제 어센디스 파마나 특히 이 까무루스 같은 경우에는 세마글루타이드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약물 부작용이 위고비랑 거의 동등하게 나왔어요. 이것도 약점이 되겠죠. 자, 이런 이유로 베링거가 가져간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링거도 가져갈 거고요. 모든 비만 치료제 이제 시작하려는 회사들이 인벤티지 랩의 제형의 우수성을 점점 알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